8월 13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대체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 시장의 수급이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고 배터리 화재 예방 테마로 수급이 돌았죠. 최근에 증시 테마의 수단 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오늘처럼 단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은 거래대금이 양시장 15조 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럼 15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2조 원이란 말이에요. 거래대금 터지면은 17조까지 오르고 떨어지면 막 14조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형주를 견인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재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환율이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겠죠. 환율이 당장에 1,300원 아래로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연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매매 포지션이 보합권이라 그러면은 결국 개인이라든가 뭐 기관, 금투자, 연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도 거래대금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투세다. 하반기 키워드가 금투세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일정이 없거든요, 국내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시장에서 예탁금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지금 신용은 17조 원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예탁금이 59조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추가적으로 60조 원을 못 넘기는 게 결국 금투세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원인을 찾잖아요. 이 시장이 왜 월요일날 가져다보고 다 회복했지만 그 다음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원인을 찾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들은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예요. 실적 시즌이 끝났죠. 그러면은 3분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수출이 나쁘지 않으니까 상황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만한 게 금투세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하락 종목들이 1,500개 정도 나오면서 좀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고 제가 오늘 주간 증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날 CPI 옵션 만기일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다 쉬어가는 시장일 거다. 그래서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야 일본 열받네요. 3.45%. 일본 얘들은 이미 월요일 나포고 회복하고도 이제 한 3% 이상 상승이야. 일본이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우리나라랑 대만이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 우리나라 시가총액 반도체가 25% 정도고 대만은 30% 정도란 말이에요. TSMC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반도체 업종들에 좀 부담감 있는 국가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다만 최근에 이 월가에서 엔비디아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기 때문에 거기는 기대감들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이 3년의 최저치가 나왔는데 이게 경제지표로는 악재죠. 여러분 소비가 꺾인 거니까. 근데 9월에 대한 빅컷 금리 인하를 한 번에 0.50% 하는 빅컷에 대한 힘이 좀 실릴 수 있다는 점들 아직 그 금리 통화 정책이 많이 남았죠.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 지표가 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소매 판매 중국이 원래 소비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열심히 가장 최대 소비 국가는 미국이긴 한데 중국이 그래도 경제 성장률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는 제조와 소비를 같이 끌어올렸죠. 제조도 열심히 하고 소비도 열심히 하고 내수시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수시장이 꺾인다는 거는 중국 경기가 그만큼 많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국가 중에 몇 개가 안 되지만은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는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생각해보시면은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 8년 넘게 때려맞고 있어요. 미국한테 개겨가지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버틴 국가가 없습니다. 국가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24시간 내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브렌트의 기준으로 80달러를 넘어갔죠. 근데 지금 이 국제유가의 포지셔닝이 3개월 내에 저점 구간이에요. 아직은 고점이 아니야. 아직은 막 튀어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제가 브렌트유가 85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이제 비상을 외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비상까지는 아니다. 오늘 뭐 유가 정유 관련 테마주에 오르긴 했지만은 종가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과연 계속적으로 나올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또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를 위해서 부실 피해 부치는세 이거 왜 하는 거죠? 또 욕 나오고 싶은데 좀 참겠습니다. 최근에 좀 욕이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정부 입장은 이거죠. 보시면은 저축은행의 이 연체 비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한번 넘어가 버리면 연쇄 반응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경제 체력이 약한 국가에서는 특히 금융 체력이 굉장히 약하죠. 시중 5대 은행에 전부 매출액이 80%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PF를
계속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결국 배불리는 거는 건설사고 피해보는 거는 집값이 올라가서 국민들밖에 없다. 네, 부동산을 좀 잡으려면은 사실 여러분들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할 기업은 망해야 돼요. 이번에 UFO 사태가 미리 망할 기업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정부에서 확실히 이걸 제지했다면은 피해가 늘지 않았겠죠. 망할 기업들은 망하기 전까지 최대한 굴리다가 스노우볼을 만들어서 터뜨립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국민의 피해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전부 세금으로 메꾸고 그 사람들은 감옥에 2, 3년 갔다 오면 끝이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저는 이제 이 사업에는 정경유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김경수 전 도지사를 경남도지사를 포함해가지고 41만 명이 네, 강북전 특사 나오는데 범죄자들을 왜 빨리 내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강북전 특사에서는 대부분 또 경제사범들이야. 아이고, 김경수는 여러분들 투표 조작을 했잖아요.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복권해줘도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건데. 제가 솔직히 이번 대선에 윤석열을 뽑았지만은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효표로 낼걸 후회하고 있어요. 네. 다음 아무튼 진짜 일천이 마음에 안 든다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습니다. 네, 이번 주 큰 이슈가 없이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이 좀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 거래대금이 좀 키울 만한 이벤트 일정들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8월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연 3번 정도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급이 전환되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크게 탄력이 나왔고,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발 이슈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돌발 이슈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이 작지 않은 재료라고 생각해요. 전기차가 60만 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들어가는 거고, 화재 예방이라는 거는 키워드가 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더 들 겁니다. 항상 정부에서 돈을 쓰는 산업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 전기차 사업이 충분히 돈을 쓰는 사업이고, 2거래 동안 탄력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테마주들이 왜 2거래 이상 탄력이 못 나오면은 40% 이상 주간 단위로 올라가면은 단기간 예고가 걸려요. 그럼 10일 동안 이제 또 잘 수급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최근에 방산주들이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은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재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상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레몬 그래서 요거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 영상 추천할 때 여러분들, 저는 이 5분짜리 영상 중에 차트 분석은 30초도 안 됩니다. 내용을 4분 정도 이야기해요. 왜 지금 시장에 이런 재료들이 확산되고 있고 왜 이 테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차트는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상한가가 없었고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얘들 다 고점 구간이라서 조정 나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수는 하락하는데 네, 하락했는데 오히려 마통 뚫어서 저점에서,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마통 뚫어서 저점에서 하신 분들 사나이 테스트 통과 축하드립니다. 남자죠. 남자는 그렇게 주식해야지. 아무튼 지금 결국에는 여러분들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은 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호재가 나와도 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에 계속적인 호재를 정부가 계속적으로 좀 주입해야 된다. 아니, 부동산 저렇게 막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거 말고 주식 시장도 빨리 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상한가 코스닥 7개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 8개네요. 네. 그 중에 이 5개가 전기차 관련된 테마주로 올라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오늘 왜 올랐냐? 충전 이제 전기차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지금 있는 충전소에 뭘 합니까? 화재 예방용 추가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죠. 이런 것도 여러분 지자체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예, 비용이 되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 테마주들 올랐다는 점들.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 오늘 레몬, 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나왔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시간에서도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수급이 돌고 도니까 올라갔다는 점들, 또 떨어졌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쉬어가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그냥 단타 칩시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뭐 단타 5개 나갔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수익률 나쁘지 않아.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9월까지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매매를 할 거예요. 소전선 작게 잡고 목표가 작게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대응 못 하실 거면은 어쩔 수 없지. 네, 여러분들 열심히 맞춰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